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살짝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충분히 좀 내려온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좀 두려웠던 것들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이 잘못하면은 뭐 이 기업성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성에 의해서. 자, 이렇게 다시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는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종목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주식이라는 것들은 코스피 안에 포함되어 있냐, 코스닥, 뭐 미국에는 이제 다우, S&P, 뭐 나스닥 이렇게 있죠. 홍콩은 뭐 항생 이렇게 있잖아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식이라는 자산이에요. 자산. 코스피, 코스닥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라고 통칭을 하잖아요. 자, 그럼 국내 증시는 경기를 선행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예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것들은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선행 지표고, 우리 실물 지표는 경제 지표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실물 지표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코스피, 코스닥은 선행 지표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피가 자산 대비해서 PBR이 0.8배 수준이 왔다. 그럼 자산 1이 딱 자산이랑 1대1이라는 거거든요. 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대1이 천원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0.8이다라고 하면은 천원이 지금 주가로 쳤을 때 800원 수준으로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 2200 이하가 0.8배 수준입니다. 2200 수준이 0.9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권 시장에 자산 대비 이게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 금 있고 뭐 채권 시장이 있고 뭐 외환 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 거예요. 뭐 채권이 대출이죠. 뭐 부동산 시장이 있는 거고, 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걸 시장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안 좋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은 강제적으로 눌렸던 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이 됐던 게, 너무 시장이 빠지고 해가지고 우려가 됐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코스피 지수를 봅시다. 이전에는 이만큼 우리 3,300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내리 하락하면서 여기 금융 위기보다 더 못하다, 0.8배 수준이었다, 저평가 요인들이었다, 다시 지지를 받고 추세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이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전이랑 좀 양상이 다른 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이걸 뚫어준 거예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리 인상도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들, 금리 인상 피봇이 있을 것이라고,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간들을 혹시라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당분간 주식을 좀 하지 말자, 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게 또 연기가 됐었겠지만, 오늘 반등으로 22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그나마 이제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이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한 업종들이 반도체, 그리고 또 이치전지 이런 쪽이긴 한데, 이치전지는 좀 약했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 예서 물량들이 좀 풀리는 것들, 그런 것도 우려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치전지는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상승폭이 좀 키워졌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들어와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성 요인들로서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시장성 요인들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이제는 시장이 좀 올라오면은 시장 덕분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시황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 이전 지지 구간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전의 저항, 지지,
이 구간에 이전의 가격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천일선도 슬슬 올라와 주고 있고 천일선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구간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싸게 이전에 적자가 나고 있었을 때보다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흑자가 나고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가치는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자, 지난 수준들을 보면은 2020년도 적자가 계속,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흑자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단기 순이익에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좀 잘 난다라고 하더라도 한 12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이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요.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얼마냐, 그게 이제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게 두산마켓, 주가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났던 것들이 적자로 이어졌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110억 원 수준에서 1분기 110억 원,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1245억 원, 그러면은 누적해서 1135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3분기는 1400억 원가량이 흑자가 났습니다. 자, 1445억. 310억 원이 흑자가 나고 있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1200억 정도 수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1500원이에요. 1500억 원. 자, 그러면은 이번 연도 예상을 하고 있는 5,290억 원보다는 미달되는 게 이번 연도의 확정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적자는 안 봤잖아요. 적자는 안 봤으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 PBR이라고 하는 것들, BPS, 여기 자산, 여기 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계, 이게 어찌됐든 간에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보다 기업에 대한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들 실적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수소 터빈 있고 뭐 풍력, 수소 터빈, 이게 가스, 혼소죠, 혼소.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풍력도 있고, 이제 가스터빈 있고, 뭐 해상 플랜트, 뭐 플랜트 사업이 담수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수소 두산 퓨어셀 통해서 수소 사업을 하고 있고, 원전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지게차, 밥캣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풍력은 올해 중순 지나면서부터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가스, 수소, 혼소 터빈, 이거는 미래의 화력 발전소를 대체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원전, 그리고 수소, 이런 것들은 미래 에너지를 담당하는 주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을 하고 보고 있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 이미 온핸드 수준들을 가지고 있는 수준들은 있지만 실적으로 완전히 뭐 증가될 정도의 유의미한 그런 실적 반영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소형 모듈 SM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 가지고 소형 원전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준비는 뭐 거의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미국,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있고, 러시아, 이렇게 원전 할 수 있는 그 기업들, 뭐 일본도 있고. 근데 일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외하고, 러시아, 중국, 얘네들 그 국가들별로만 뭐 할 거고, 이게 국가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중국이랑 러시아에 팔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랑 동맹이고, 프랑스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 자체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가 있죠. 웨스팅하우스. 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랑 뭐 APR 뭐 1000이냐, 뭐 1200이었나요? 미국형 원자로냐, 한국형 원자로냐. 여기에 대해서 수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여기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전력의 한수원의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죠. 컨소시엄의 주축이 두산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주기기 핵심 이제 재료들 다 공급할 수 있는 게, 설계 다 할 수 있는 게 두산이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도 공급하고 있는 게,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체코, 폴란드 원전이 좀 임박했던 것 같습니다. 체코, 폴란드는 뭐 이전에 민간 원전을 수주를 받는다. 이건 뭐 약속인 수준들인데 한국을 좀 달래기 위한 조치로 좀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국의 소송을 좀 들어오고 미국을 좀 눈치를 본 그런 정부 원전을 미국에다 줬어요. 그리고 야 한국 니네 좀 미안한데 방산이랑 협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건 이제 고마운데 민간 원전 니네한테 줄게. 약속할게. 이거는 진짜 약속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민간 원전을 좀 주긴 했어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좀 임박해 있는 상황들이기는 하죠. 팀 코리아와가 방산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원전 세일즈도 같이 하고 있다. 자, 이거를 4일 오늘 있었습니다.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사업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전략 회의를 개최를 했다. 자, 한전 기술, 한국전력 원자로 연료,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들이 참여를 했다.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30년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신규 원전 사업자 입찰을 진행 중인 체코와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폴란드 외에 다른 국가의 원전 사업 수주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다. 자, 루마니아 있고 영국 있고 뭐 필리핀 있고 또 사우디 있고, 등등등등 있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후보 국가들이죠. 자, 그리고 올해는 체코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다. 기술력, 안전성, 경제성,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가지고 두 사업을 모두 수주해서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감일 뿐입니다.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누누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건설 강국에 이어서 해체 강국도 노린다. 원전을 설립을 하면 이제 폐쇄되는 그런 원전을 해체를 또 해야 되잖아요. 폐원전을 해체를 하고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건설도 최고고 해체도 최고고. 자, 우리나라는 경수로인 고리 1호기 세계 최초 중수로 상용로 해체인 월성 1호기 해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두 원전의 해체를 계기로 국내 원전 해체 경쟁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원전 해체에 앞서 원전 해체 기술력 제고를 통해 안전한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자,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건설도 중요한 만큼이나 해체도 중요합니다. 자, 한 개 뜯는데 1조 원이 든다라고 하죠. 1조 원. 자, 근데 이게 규모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원전 운영 현황에서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게 203개 수준이에요. 건설 중이 57개, 운영이 426개. 이거는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정해져 있는 산업들. 인증만 우리가 기술력만 부각받는다라고 하면,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영국 정지인 상태에서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개 뜯는데 1조가 든다. 1조가 된다. 이게 자, 폴란드 원전 수주 가시와 한수원 기본 계획을 제출했다. 민간 발전사 더 플랜 전달, 재파게 더 플랜 전달을 했다. 최종 조율 후에 폴란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수주 가능성이 정식 절차이기 때문에 수주를 염두에 두는 현지의 인력을 파견하겠다. 자, 폴란드 붕트노프 원자력 발전 기본 계획을 민간 발전사인 제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최종 조율한 후에 폴란드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올해 구체적인 입지를 조사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폴란드 원전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당장 건설하는 본계약이 아니라 윤곽이 드러나는 전망이다 하죠. 자, 우리 이런 상황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당연히 나쁜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시킬 만큼의 큰 호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견뎌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무료방에서 계속 분석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